자, 이번 시간은 목차 이제 16번째, 자, 테마별로 해서 우리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기념과 판단여지, 여러분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 다음에 불확정기념과 판단여지. 자, 제가 두 번 목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됩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더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에서 불확정기념과 판단여지와 관련해서 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꼭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일반론에서 138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 저기 먼저 138페이지 두 번째 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나오죠. 여러분들 재량행위 필요성 읽어보시고 의의 기속행위 재량행위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부터 해서 구별 기준 양그릇 3번, 그 다음에 양그릇 4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사례에서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거, 재량행위로 본 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심판 소송사항 보시면 행정심판은 위법도는 부당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위법사항만 돼요. 그래서 보통 기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 재량행위를 그르치면 부당이 그치죠. 그래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당부당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속행위부터 기속행위, 재량행위 개념부터 좀 중요하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뒤에서 판단여지, 불확정기념과 판단여지도 자세히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정법규.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건데 행정법규, 어떤 법규 좀 똑같아요. 구조가. 구조인데 행정법규를 보시면 크게 요건 부분과 효과, 그죠? 요건 부분. 자, 우리가 이제 행위 요건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 요건 부분이에요. 이 법률 요건과 크게 이제 요건이 있고 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죠? 줄여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행위 요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죠? 행위 요건. 요거 행위 효과라 하죠. 여러분들 법률 요건을 보시면 우리 행정행위도 법률 요건이죠. 맞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우신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사무 관리, 그죠? 또 불법행위 이런 거 전부 다 행위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입니다. 이 법률 요건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 상식적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if then 법은 우리가 성악설을 전제로 해서 항상 우리 국민을 갖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뭐뭐를 위반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행위 효과, 행위 요건과 효과. 예를 들면 자,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사실 있으면 이에 대해서 자, 청소년 주류 판매 사실 이것이 법률 요건입니다. 영업정지 요건이에요. 오케이? 영업정지 요건. 이 영업정지 요건, 즉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는 그 법적 효과로서 영업허가 철회 또는 영업정지 3월 이내의 3개월 이내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영업정지 또 영업 허가 철회, 영업 철회
철회. 영업정지나 철회의 요건인 청소년에게 주력하면 사실. 영업정지 또는 철회의 요건이죠. 예, 이런 청소년에게 주력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는 영업화가 철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된 보통 이제 if 이걸 뭐라고 해요? 조건제잖아요. 조건. 그죠? 조건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조건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if then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절. 뭐 여러분들 영어 하시니까 저보다 잘하시죠. 영어 전문가시고 저는 행정법규만 조금 압니다. 저는 좀 무식해요. 예. 자, 잘은 아니지만 이렇게 if then 잘 아시겠죠? 되고요. 이게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것이 이제 학설사적인 그 의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험에서만 9급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7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학설을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예전에 그 행시라든지 그 외시에서 행정법 나올 때 그거 다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이제 그 요건분류설, 사실 요건분류설, 야, 이것이 기속해. 먼저 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도 혼동하니까 이거 잊어주세요. 요것만 보고 있어요. 제가 목차 빼버렸어요. 이걸 뒤로. 판단이죠. 자, 지금 현재 기속행위 요거 보고 있어요. 네? 요거.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자,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구별 기준. 요거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요건 분류설이 있어요. 이거 혹시 7급 보시는 분들은 이거 내용 따로 보셔야 돼요. 요건 분류, 학설사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요건 분류설 있고. 그 다음에 효과, 요건 재량설. 요건 재량설이라고 합니다. 요건 재량설. 자, 그 다음에 효과 재량설이 있어요. 좀 효과라고 이제 다 인정하더라고요. 효과 재량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적 견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종합적 견해설. 이렇게 또는 법문원 기준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종래 다수설이에요. 종래 다수설이고, 이게 종래 다수설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현재 종래 다수설 판례예요, 판례. 그 다음에 이건 현재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 그러니까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적 기내설을 이것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학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면, 종래다수설의 효과재량설, 그 다음에 현재다수설 판례가 종합적 기내. 요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자, 이때 기속행위라는 것은, 자, 현재 보세요.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구별 기준은 이 법률 효과, 즉, 이게 행위 효과네, 이거. 여기 행위 효과 측면이죠. 행위 효과. 이 행위 효과 측면, 예, 보통 이제 시험에서 행위 효과, 행위 요건으로 나옵니다. 행위 효과 측면에서 이것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학설입니다. 하도 혼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 혼동을 많이 하고 해서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기속행위라는 것은 이 그 행위 효과, 법률 효과가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거죠. 자, 법규에, 이 법률에, 법규에 행정청에게 전혀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률 효과, 행위 효과죠. 행위 효과 측면에 행정청에게 전혀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법률 효과, 행위 효과로 규정된 이 법규에 그대로 구속돼서 집행을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 구속행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에게 이 행정법규가 이 법률 효과 측면에서, 행위 효과 측면에서 행정기관에게 전혀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법규에 그대로 구속돼서 이 행정행위를 해 주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고. 자, 이에 대해서 재량행위, 이 재량행위는 우리 보통 보시면 이 판례가 나누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같이 보면서 보셔야 돼요. 여기.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혹시 용어를 갖다가 기속재량 대신에 법규재량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재량을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뭐 나와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나옵니다. 혹시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속재량, 재량과 그죠? 자유재량. 요거는 현재 판례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사실 그 구별 시력은 없습니다만 판례가 들고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기속재량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법규재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응? 이 자유재량을 갖다가 보통 공익재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재량하면 보통 자유재량, 즉 공익재량을 말합니다. 이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규가 행정기관에게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을, 자, 규정에 의해서 기속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유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재량권을 행정기관에게 주고 있는 거. 이 자유재량. 그러니까 우리 재량이라는 것은 공익판단이에요. 공익판단. 그러니까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법인가의 판단 재량권을 행정기관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 자유재량. 이게 판례 구분이고, 보통 재량하면 자유재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정재량이 있어요. 결정재량이 있고요. 재량과 선택재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유재량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유재량을. 보통 이때 자유재량, 재량행위를 보면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어요. 결정재량, 자, 행정행위를 갖다가 발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재량권을 근거법규가 주고 있으면 결정재량. 자, 일정한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런 재량을 주고 있으면 선택재량이라고 해요. 선택재량.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요거 볼게요. 자유재량을 다시 한번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인데, 자, 이런 법규상 위반이 있으면 영업화가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결정재량권 주어진 거죠, 지금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법규, 허가, 이 법규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죠?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재량.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이런 법규 허가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6월이 영업정지에 처한다. 자, 재량 인정돼야 한대요. 근거법규. 여러분들 실무에 들어가서 기속재량. 기속재량 아니죠. 기속행위. 됐죠? 네, 기속재량. 기속행위. 기속재량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에요. 법 해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고요. 특히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속행위 위반은 뭐라고요? 위법이 돼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재량 있죠? 이 자유재량을 다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이 자유재량을 그르치면 위법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부당의 것입니다. 이런 때는, 그죠? 부당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크게 해서 기속행위냐, 이건 뭐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재량행위면 보통 자유재량, 요거 말해요. 보통 그 다음에 한 가지 판례한다면
기속행위와 기속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위법이 돼요. 판례는 이 두 가지 위반하면 이거 기속행위나 기속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된대요. 위법. 그죠? 예. 자유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이때 원칙적으로 이거는 부당해가 친다는 거죠. 부당. 이 재량행위도 이 부당을 넘어서요. 재량하자가 있게 되면 보통 재량행위면 이걸 말합니다. 재량하자가 있으면 이때는 부당이 아니라 뭐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그럴 때는 행정수송법 제27조에 재량이 일탈남용, 재량하자로서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면 최소수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부당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재량하자가 있게 돼서 위법이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최소수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수송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뵀죠.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혼동시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 자, 그러면 효과재량설을 설명드려 볼게요. 효과재량설. 이 효과재량설은 이름을 갖다 혹시 성질설이라고도 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네. 효과재량설 뭐라고 한다고요? 성질설이라고도 합니다. 성질설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뭐냐면, 자, 근거법규가요. 딱 봤더니,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게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줬는데,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행정행위가 근거법규가 행정기관에게 행정행위를 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수익적 효과, 이익을 주는 효과, 이 행정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는 이게 뭐야? 이 성질, 실질 내용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죠? 이런 행정행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는. 근거법규 이 그 효과가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 규정했으면 이건 뭐다? 재량행위다. 만약에 이것이 성질 그 법적 효과가 네? 침입적, 부담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건 뭐다? 기속행위다. 그 행위 내용, 성질, 법적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됐죠? 효과재량설. 자, 여기다 플러스. 자, 행정행위 효과, 법률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플러스에 이거 선택 가능. 행정행위 법적 효과, 이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면, 긍정하면 기속행위. 행정행위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면 이거 반대로 했네요.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 재량행위, 부정하고 있으면 기속행위. 보세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거법규 하시면요. 수익적 효과 같은 경우는 보통 근거법규가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보통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즉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효과재량설 아시겠죠? 행정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통 근거법규를 보면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능성, 즉 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침입적 행위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 그렇죠?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속행위를 해놓고 있어요. 엄격하게 법에 구속돼서 집행행위만 하는 거, 어떤 재량권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해요. 효과재량설. 그러니까
행위 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 법적 효과에 관련해서 성질과 관련해서 이 학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종래, 다우설, 판례. 자, 이제는 현재 종합적 기내. 요거는 좀 보셔야 하는데, 이게 시험에 뭐 계속 나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종합적 기내설 또는 번번은 기준설에 의해서 좀 나왔죠. 요건 뭐냐면, 우리 다우설하고 판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다우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헌, 법규 문헌, 형식, 체계에 따라서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체계 기준으로 해서. 1차적 기준, 그죠? 에 따라서. 자, 법문헌. 글을 문자가 말씀 문자야. 글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글자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해석은 물리 해석이에요. 물리 해석. 문은 그대로 해석하는 거. 물리 해석. 일반적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이나 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예. 자, 맞춰보세요, 그러면. 법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영업허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이런 영업허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법문은 어때요? 법이 말하는 거. 형식, 체계. 검토해보면. 이런 영업허가 사항을 사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철회해야죠. 기속행위. 이런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할 수 있다.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3월 이내니까요. 1월 할 수도 있고 2월, 2개월, 1월, 1개월 할 수도 있고 11월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재량권이 부여되는 거죠. 법 문헌이 재량이 됐죠? 예. 자, 그런데요. 1차로 봤더니 법문헌 형식 체계예요. 불명확해요. 자, 불명확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명확하면 2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한다면. 그죠? 자, 이 행정행위 동기, 성질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갖다가 판단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예, 불명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2차적 기준으로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기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개념. 판례는 이렇게 다우설처럼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둘 다 그냥 법문헌 형식 체계 그냥 쭉 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행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우리 다우설 판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 어디서 찾아요? 행위 효과 측면에서 찾아요. 이거 학설 사정이 있는데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구급에서는 시험 안 나오고요. 이거는 아마 좀 혼동될 수 있어. 아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기속행위, 재량행위 문제, 재량 문제는 행위 요건 측면 문제다 틀려요. 재량 문제는 행위 요건 측면 문제다 틀려요. 재량 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의 문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재량 문제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간략히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138쪽에 이게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좀 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해서 139쪽에 구별이 상대성. 여러분들 여기, 그죠? 양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은 양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질적 구별이 아니라 양자의 구별은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인 것이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이 있죠?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행정쟁송과의 관계에서 좀 봐볼게요. 제가 요 부분도 정리를 돼 있어야 합니다. 자, 행정쟁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이 한계 결정이죠. 자, 기억본 뭐 나와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자, 니은번도 중요해요. 니은번까지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속행위는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반해서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서지 않는 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그러나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곧바로 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즉 재량하자를 심사한 후에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청구를, 자, 중요합니다. 각하의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 실력은 상대화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좀 디귿번이 여러분들 70점, 90점 응용 문제 나와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재량행위를 보았고요. 우리 좀 재량행위 봐주세요. 재량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재량을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 거쳐요. 부당은 행정심판의 대상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이 재량하자, 즉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 흠결, 해태, 즉 재량하자가 있으면 이 재량행위는 부당이 아니라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맞죠? 재량하자가 있으면 이 재량행위를, 이 행정행위를 위법으로 만드니까 위법사항이 되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요. 행정소송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예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재량하자 중에서 재량이 한계를 남용한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흠결, 해태에 해당하면 재량하자로서 위법 사항이 되고 행정소송, 취소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취소소송. 자,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준용적이 있는가 여부 있잖아요. 가끔씩 난이도 좀 문제, 당락을 결정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무이동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에서 평소에도 준용하고 있는 규정, 준용하고 있지 않은 규정, 당사자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1년 더 하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 이렇게 1년 더 옵니다. 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이런 건 당락을 설정하니까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죠? 이 실을 바늘 허리에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디귿번 같은 경우 잘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량이 이게 재량이 이 재량행위를 자 재량행위는 그렇지만 부당히 거치고 행정심판으로 가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판결이죠.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안 판결인 기각 판결을 할까요? 만약에 부당히 것이면. 자, 우리 국민들은 보통 재량에 대해서 재량하자를 주장하면서 위법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송 요건에서는 위법사항, 부당사항, 그죠?
이부상 부당상 소송 요건에 해당되니까 원래 그죠? 소송 판결을 해야 돼요.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재량행위에 재량하자가 있어 위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재량하자가 있어 재량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될 것이고 재량하자가 없으면 부당여치잖아요. 결국 본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본안 심리를 해봐야 돼요. 본안 심리, 본안 판단을 해봐야만이 이것이 위법이 있는지 부당여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본안 판단을 하게 되면 각각 판결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를 해야죠? 뭐를 해야죠? 예, 본안 판단 만약에 재량하자가 있으면 청구 인용 판결, 취소 판결 할 것이고 만약에 재량하자가 없고 부당여치면 청구 기각 판결하는 것이지 각각 판결 아니에요. 이거 좀 정확하게 얘기지만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최근에 나왔어요. 한참 예전에 한번 6, 7년 전에 한번 나왔고 또 최근에 최근 연도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권 성립과의 관계를 봐볼게요. 공권 성립과의 관계.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거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 공권에서 하셨죠.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공권이 성립합니다.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죠. 예외적으로 언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맞잖아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가 됩니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기속행위화돼요. 기속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행정 개입 청구권 등 특정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그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서도 공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첫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경찰 행정 영역에서 편의주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이론이 독일에서 나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이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요. 이때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래서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때요? 자, 오원춘 피해자도 그렇고 김신조 우리 피해자 이승복 일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자 급박하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어요. 그럼 재량권 0으로 수축되죠. 맞죠? 원래 그 경찰 행정영역에서는 이 경찰권 출동, 발동 여부는 재량행위예요. 결정재량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자 이때 보세요. 이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승복 일가에서 오원춘 피해자가 신고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위험이 발생했죠. 그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요. 경찰은 어떻게 돼요? 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재량이 어떻게 돼요? 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0입니다. 0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됩니다. 출동을 해야 합니다. 이승복 일가에 대해서 자 행정 개입 청구권, 경찰 개입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우리 집에서 무장부에서 우리 어머니와 동생을 갖다가 해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신체를 해하려고 합니다. 빨리 출동해서 진압해 주세요. 그죠? 행정 개입 청구권.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개입해서 진압해달라. 이때 출동했습니까? 못했죠. 못 온 것이 안 했죠. 안 한 거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습니다. 출동 의무, 개입 의무 있는데 출동해서 무장공비를 진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원춘 사건도 마찬가지로 출동인데 엉뚱하게 헤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이 침해됐죠. 이것은 바로 재량권의 행위 수축 이론과 관련해서 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다 인정됩니다. 지금 광의로서 광의 행정개입 청구 다 인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량권의 행위 수축 이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뭐, 이때 이제, 사실은 국가배상 청구,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자, 직무상 행위로서 출동 의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안 했습니다. 부작위죠? 그렇죠.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처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재량권의 영원 수축 이론에서 원춘 일가도 국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죠. 참.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신조 부장관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하는 의무는 단 한 가지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생명, 신체, 재산권에 대한 보장,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됐고요.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거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흐르는 화살입니다. 다 맞추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0페이지 여기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재량 문제, 법문원 기준설, 종합적 기내, 현지타우서 판례 말씀드렸죠? 이쪽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141쪽에 판례에서, 여기 두 번째 내용 봐보세요. 첫 번째 내용 고, 법문원 기준설, 종합적 기내고,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별로 3개. 지금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요 동그라미 2번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부분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의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이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 바꿔서 요것만 바꾸면 틀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당원 옆에 주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2쪽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사례 있죠. 사례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뭐,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볼게요. 가항성 허가. 5번 보세요.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꼭 특허 같죠? 아닙니다. 이 허가사항이에요. 일반적인 가항성 허가고, 그래서 기속행위가 됩니다. 이거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판례와 자유재량 해놓은 거, 허가, 또 예외적 승인, 요 특히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승인에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암기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하고 틀립니다. 예. 특허, 예, 다 암기하시고, 다 암기하시고, 인가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기상이에요. 144쪽에 판례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것도 잘 나와요. 1번. 검사 신규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 임용 거부 처분이 평균권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44쪽 재량권의 한계, 외적 한계, 재량권의 일탈 내지 6월 이 법규상 한계라고 해요. 외적 한계. 자, 이거 보세요. 외적 한계. 재량 일탈 남용, 일탈 보겠습니다. 일탈 내지 6월. 근거법규가요. 이런 허가사항 위반이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6월 이내입니다.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거.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6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외적 한계, 즉 법규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일탈 6월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내적 한계, 재량권의 내적 한계. 자, 이 조리상 한계라고 해요.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기구속법리,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금 원칙,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죠. 이것들은 재량이 남용이 됩니다.
그 재량권에 대한 통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행정적 통제에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만. 자, 146쪽에 동그라미 3번 사법적 통제 위법사항에 대해서죠. 행정수법 제27조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법이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제27조 되어 있죠.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단 여지가 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는 좀 잠깐 제가 요거 좀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것만 좀 봐볼게요. 몇 가지 딱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가끔 그 시험에서 난이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70점에서 90점 그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싹 지웁니다. 이제 또 혼동 오십니까? 여러분들 재량 문제는 어디 문제예요? 행위 효과 측면 문제예요? 행위 요건 측면 문제예요? 재량 써놓고 올게요. 행위 효과 측면 문제예요. 재량 문제는. 맞죠? 계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걸 좀. 자, 판단 여지와 관련해서 좀 보셔야 돼요. 판단 여지는 여기서 노란 거 쓰겠습니다.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로 규정되어 있죠. 이 법률 사실이요. 이렇게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익이다, 경찰상 필요성이다. 이렇게. 자, 이거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이거? 법률 사실로 이렇게. 법률 사실로서 이런 불확정 개념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결국은 법 해석이 문제예요. 법 해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법 해석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 뭐예요? 법률 문제예요. 법률 문제고. 결국은 이 법률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거 누가 판단해, 원칙적으로? 이 원칙 누가 판단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원,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법원이에요. 법원이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행정이 전문성, 행정이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게 그 판단권을 맡기는 것. 행정기관이 이 판단권을 맡기는 것. 더 합리적일 수가 있죠.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행정청에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게 판단 여지, 이런 이유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판단 여지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여지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이렉트로 올게요. 지금 제가 이 썼는데, 울레교수에 한다면, 울레교수는 울레교수의 판단 여지설이에요. 판단 여지설과 관련해서. 울레교수 같은 경우는 이 불확정 개념은 두 가지예요. 불확정 개념은 경험적 개념이 있고요. 중요한 여기서 시험 두 번 나왔어요. 요거는 이 불확정 개념이죠, 이거? 이 불확정 개념이죠. 경험적 개념이 있대요. 경험적 개념이 있고, 가치 개념 또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해요. 이 규범적 개념이 있습니다. 울레교수에 한다면 이거 중요해요. 두 번 나왔으니까요. 울레교수는 이 경험적 개념에 대해서는 인정 안 되고 이 가치 개념, 규범적 개념에 대해서만 불확정 개념 중에서 가치 개념, 규범적 개념에 대해서만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판단 여지, 오케이? 법 해석에서 판단 여지, 우리 행정기관에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가치 개념, 기본적 개념입니다. 즉, 이거예요. 공익, 경찰상 필요성 등. 경험적 개념은 뭐냐면, 일상생활 경험법 측에서 불확정 개념이고, 우리 불확정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는 불확정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고, 다의적 개념이죠. 불확정 개념은 확정 개념 같은 경우는 일의적으로 해석됩니다. 하나의 뜻으로 해석돼요.
근데 불확정 개념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고요. 붕 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의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이고 다의적 개념은 이렇게 크게 울력이 쓴다면 다시 한번 경험적 개념과 가치 개념, 기본적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경험적 개념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경험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야간 이 길이가 다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야간의 길이는 틀려요.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일몰 후 일출 전 해 지고 해 뜨기 전까지 어두워요. 컴컴해서 100m 잘 안 보입니다.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몰 후 일출 전 이렇게 일의적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공개 장소. 우리 백화점 어때요? 백화점 공개 장소죠. 역사 우리 철도 역사, 버스 역사 공개 장소죠. 언제예요? 공개 장소 어떻게 돼요?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공개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된 이 경험적 개념에 위반된 법 해석은 바로 법률 문제고 바로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판단지가 여기서만 된다는 거예요. 공익이 뭐냐? 경찰상 필요성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시험 나올 거 딱 정리했고요. 요거 좀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를 이제 어디에만 인정할 수 있다? 원칙은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법원이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을 존중해서 판단 않고 행정기관을 맡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행정기관 네가 해라. 이 판단 여지에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책임돼요. 사법심사.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사법심사. 사법심사를 사법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를 인정해서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이에 대해서 시비 걸으면 내가 소송 책임돼요. 소송 제기하는데 보통 집니다. 판단 여지에 해당되면. 그래서 이게 판단 여지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할 것은 우리 판례는 이 판단 여지,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판단 여지 이 개념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것을 잡아도 재량 문제로 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재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서를 갖다가 판단지를 이 재량 문제로 봅니다. 근데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은 어떻게 돼요? 다수설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해요. 이 재량 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 문제이고, 판단 여지는 행위 요건 측면 문제예요. 바뀌면 틀립니다. 바뀌면 틀려요. 됐죠? 시험 나올 건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금 독일 우리 다우설은 급여 긍정설이고, 판례 부정설, 급여 부정설 나오고, 148쪽. 그 다음에 판단 여지와 인정 영역에서 서울시에서 한 번 나왔고, 7급에서 한 번 나왔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요거 물어봐요. 판단 여지는 행위 요건 측면 문제이다. 맞아요. 맞죠? 반대로 재량 문제는 행위 요건 측면 문제고 판단 여지는 행위 효과 측면 문제다. 틀린 질문이 잘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시에 나왔던 건 판단 여지 인정 영역에서 비대치적 결정, 구속적 평가 결정, 미래 예측 결정, 행정 정책적 결정이 있는데 구속적 평가 결정에다가 이 행정 정책적 결정 하나 집어넣고 그 성질이 단 하나,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영역에서 그 성질이 단 하나를 고로시에서 서울시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한번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이 판단 여지를 갖다가 재량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배우시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재량으로 보고 있다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그 판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다음 종 판례가 기속행위로 보지 아니한 것을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그 교재만큼 꼭 하시고 150페이지에 그래서 독일의 판례상 판단여지 인정력이 다시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